정권 위기 속의 전격 개각. 이 국민의힘에서는 사후정 개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이 말도 틀리진 않아요. 왜? 홍남기, 강경화, 추미애 그대로 이 남겨놓고서 그냥 빠끔 개각이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왜냐? 너무 이 사람들이 지금 민심이 흉흉하고 문재인에 대해서 좌파 쪽에서도 제가 저렇게 머리가 나빴나? 쟤 갖고 되겠나? 아우 창피해. 막 이런 소리가 있는 거예요. 게다가 검찰에서 윤석열이가 아주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지 않습니까? 이 문재인을 비롯해 갖고 노무현 정권 이 좌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한을 갖고 있는 게 검찰이에요. 노무현도 검찰 때문에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가지를 갖고 숨통을 조여오는 게 검찰이다. 더구나 이 윤석열 간단치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문재인도 여러분 뭐 똑같은 생각이시긴 하겠지만은 진짜 스타일 국인 거예요. 자, 우리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도 잘 해주십시오. 엄정히 다뤄주십시오.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좌파들이 보기에도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 윤석열 진짜 그러면 안 되지. 우리의 개가 되란 얘기였지. 응? 아니 그거는 내가 립서비스였어. 그냥 말은 그렇게 못하나? 딱 이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순정 좌파라든가 또 때가 묻지 않은 좌파들은 문재인은 그냥 거짓말을 하는구나. 그리고 입에 발린 말을 저렇게 했구나. 문재인이 정말 이제까지 했던 말은 모두 거짓말이구나. 믿을 수 없는 종자구나. 딱 이렇게 된 거죠. 자, 국가 지도자가요. 신뢰를 잃는다는 거. 또 국가 지도자가 모든 자기의 지지 계층에서도 저거 믿을 말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.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이 신뢰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죠. 대통령에 있어서. 근데 이거를 문재인이 스스로 짓밟았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은요. 정말 날개 잃은 이 날개 없이 추락하는 지지율. 그러니까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날개가 양날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. 이번에 이제 갤럽에서도 보면 문재인이요 40%가 깨졌고 앞으로 아마 다음 주에는 아무리 대깨문들이 모여가지고 발광을 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쭈쭈쭈 내려갈 겁니다. 게다가 뭐 서울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서울에 모여 있죠. 근데 이 서울에서 밤 9시면은 서울은 죽음의 도시, 셧다운의 도시가 된다 하면은 그러잖아도 힘든 자영업자들 난립니다. 이 자영업하는 분들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뭐 직원들 이렇게 자르고 뭐 이렇게 줄이고 뭐 가족 불러가지고 장사하면 되겠지. 그게 아니죠. 온갖 세금, 4대 보험, 거기다가 갚아야 될 리스 비용, 뭐 임대료 이런 거 다 생각하면은 지금 자영업자는 문을 열고 있는 순간 한 달에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그대로 이 까먹는 이런 자영업자들 수두룩하고요. 몇 천만 원씩 까먹는 자영업자들도 있어요.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저 굉장히 큰 음식점이다. 그런 음식점은 보통 한 달에 5천 원 까먹는다는 겁니다. 지금 같은 때는요.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음식점 하는 제 친구한테 듣고 너무너무 제가 놀랐어요. 그리고 가슴이 이름 말할 수 없이 아프더라고요. 지금 문재인 추락하는 이 문재인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문재인이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저는 복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이 문재인이 갖고 있는 초조함,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? 그냥 지지율에다가 늘 목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. 그리고 여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지율을 콘크리트 지지율 얘기하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40%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거는 20% 빼고 20%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. 대깨문들만 정말 자기네들이 머리가 깨졌으니까 지지하는 것일 뿐이죠. 그러면요, 두 번째 이 날개 없이 추락하는 문 지지율에 이어서 이 빵또아네트만 경질을 하고요. 홍남기, 강경화, 추미애 그대로 이제 생존을 시켰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빵또아네트에 대해서 경질이 아니다. 빵또아네트 아주 잘했다 이런 거예요. 그러면서 변창흠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
그 학자 대학에서 있었고요. 그런 다음에 뭐 LH공사 사장하고 사실 이 LH공사 사장이 엄청나게 큰 자리입니다, 여러분. 왜냐하면은 뭐 도로 뭐 그다음에 하우징 이런 거 다 감당하는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 LH공사 사장하고 일부러 밥 먹으려고 해요. 밥 사주면서. 저도 그랬습니다. 저도 이제 제 지역구 이 현안이 있을 때 만나자고 해가지고 막 푸시하고 부탁하고 뭐 별거 다 했죠. 그만큼 굉장히 큰 자리예요. 근데 그런 알짜 자리를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이 국토 뭐 장관이 됐어요.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? 첫 마디가 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는 가장 빠르고 가장 세심했다. 우와, 정말 뒷목 때리죠, 여러분. 전세난 월세난 부동산 이렇게 완전히 값을 올려가지고 벼락거지에 의해서 요새는 또 날벼락거지도 있대요, 여러분. 그러니까 벼락거지는 집을 산다 하다가 못 산 사람인데 날벼락거지는 뭐냐? 집을 사기로 계약까지 했는데 주인이 계약금 오케이. 나 안 받아도 된다. 이래가지고 날벼락을 맞으면 그게 날벼락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집을 못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 벼락 거지라는 것도 있대요. 이 슈퍼 벼락 거지라는 건 또 뭐냐? 이른바 마용성도 아니고 서울에서 제일 이렇게 집값이 안 오르는데 그 정말 슈퍼마켓 있는 동네 있잖아요. 요즘 이렇게 이 부자 동네들은 슈퍼마켓이 없어요, 여러분. 왜냐하면 그렇게 큰 이 땅을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서 아주 일정한 그래서 다 차 타고 가야 되고 그래요. 근데 슈퍼마켓이 좀 있는 동네에 슈퍼마트 같은 게 있으면은 그 동네는 그렇게 뜨는 동네가 아닌데 그래서 일부러 슈퍼마켓 슈퍼 있는 동네에서 일부러 집을 샀는데 그 동네에서도 집값이 그냥 확 올라가고 슈퍼 벼락 거지가 있다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슈퍼 벼락 거지라서 이건 또 어떤 거진가 했는데 이렇게 온 나라 국민들을요 광분을 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변창훈이라는 사람이 이른바 전세 대책을 마련한 사람이에요. 근데 빵또아네트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올려보낸 거예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문정부의 주거복지는 가장 빠르고 세심하다.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?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분들이 수술을 받거나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죠. 아, 선생님 어떻게 수술 잘 되셨습니까? 그러면 모든 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네, 수술 잘 됐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. 저희 어머니도 그 수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잘 됐다고 하시더라. 외과 선생님이. 그랬더니 그 선생님하고 좀 그 사이가 나쁜 제 친구가 같은 병원에 종합병원에 있었어요. 대학병원에. 그랬더니 딱 보면 그 뭐 자기가 수술해놓고 자기가 그럼 잘 됐다고 하지. 그럼 못 됐다고 하겠냐고. 그 말 믿지 말라고. 아, 정말 재수없게 얘기하더라고요. 원래 그렇게 그 친구는 그렇게 재수가 없이 막 싸가지가 좀 없었어요. 근데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. 문정부의 주거복지가 가장 빠르고 세심했다. 이 문정부의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주거복지에 이른바 브레인 노릇을 한 사람이 변창흠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요.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그 설계 짜던 사람을요. 전면으로 내세운 거에 불과한 거예요. 아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토지 공개념 하자고 아마 칼 들고 나타날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번 또 특징이 뭐냐. 전해철이가 행자부 장관이 됐어요. 전직 행정부 장관이었던 이 진영이라는 분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. 참 유감스러운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. 왜냐하면은 한나라당에서 그분이 비서실장하고 제가 대변인하고 있으면서 참 둘이 잘 지냈어요. 점잖은 사람이에요. 근데 민주당으로 가고 그리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시켜주면은 거기서 끝내야 되죠. 남의 당에 가는 거 아니죠. 근데 거기서 막 국회의원 되고 그 다음에 또 행자부 장관 되고 그래서 참 관우는 끝내주는 사람이다.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물러나고서 전해철이 나왔어요. 자, 여러분 전해철은 누구냐? 이 삼철 중에 하나죠. 이호철, 양정철, 전해철. 사실 전해철은 제가 여러 번 만나봤어요. 근데 어떤 사람이냐? 굉장히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. 이 사람 아마 속으로 나 대통령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일 거예요. 그리고 경기도지사에
삼철의 힘을 받아갖고 이재명하고 싸웠던 사람이고,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오만해요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오만할 게 없는 사람인데 오만하더라고요. 물론 제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대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오만한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. 이제 저희 그 방송 말고 다른 방송에 막 출연을 했대요.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스태프들이 있죠. 뭐 조명하는 스태프들, 또 코디들, 그 다음에 머리 헤어했고 메이크업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꼬마 PD들이 있어요. 꼬마 작가들. 저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품을 몇 가지를 가지고 봐요. 일단 돈에 대한 태도, 뭐 이런 것도 있고. 근데 그 다음으로 제가 굉장히 잘 보는 게 뭐냐면은 아랫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예요. 자기보다 못한 사람, 자기보다 지위가 아래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. 근데 저는 뭐 이 사람 뭐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, 그때 이 사람하고 다른 프로에서 이제 코디를 했던 그 몇 명, 그다음에 PD들을 만났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. 그렇게 막 신경질을 내고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뭐 조명이 어떻다는 둥, 뭐 머리가 뭐 이렇다는 둥, 막 이러는 거예요. 그 점에서 이 사람 굉장히 문제의 사람이다. 문제의 삼철이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삼철이가 나왔다는 거는 뭘 뜻할까요? 문재인이 굉장히 초조했다는 걸 뜻합니다. 보통요, 자기의 최측근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은 위기에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 없다. 이렇게 해갖고 삼철이 중에 한 명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. 그리고 더 심각해지면 아마 양정철이를 비서실장으로 싫다는 양정철이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겁니다. 네, 최규민님께서 네, 제 초기 제가 좀 약간 요즘 들어서 돗자리 깔아도 될. 네. 자,